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필원입니다. 2018년 5월 12일 토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5월 5일 또 어버이날 그리고 또 이제 또 5월달 또 행사들이 많아요. 또 다다음 주면 또 초파일. 열심히 해서 가정의 달에 이제 좀 쓰실 돈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필원 의원님도 경마팬 여러분들께 항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새벽마다 밤잠 설치면서 가서 망원경으로 돈 될 말들 잡아내고 있고요. 저도 밤새면서 복귀로 돈 될 말들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겁니다. 부산에도 용병이 하나 왔는데 서울에도 용병이 하나 왔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마누엘 누네스 다실바라고 그러는데 다실바랑 이제 부산에 있는 다실바랑 이름이 겹치니까 누네스라고 이제 서울에서는 쓰게 됐네요. 뭐 관상을 보니까 부산에 온 애보다는 좀 잘 뛸 것 같아요. 아주 좀 다부진 것 같고 브라질 출신인데 브라질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에 온 용병은 유럽에서 활동을 한 반면 이 친구는 마카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 2016년도에 또 서울에 왔었어요. 그렇죠. 네, 서울 와서 탔었죠. 네, 그러니까 적응력이 좀 빨라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부지이기 때문에 바로 되는 말들 타면 주목을 좀 해줘야 될 누네스 기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서필원 의원님의 새벽발 한번 받아보시고 저 허찬진의 복귀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경주부터 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필원 의원님. 예, 훈련으로 확 변한 마필은 7번 풍문으로입니다. 이 마필이 뭐 보여준 거랑도 좀 밋밋하고요. 아직까지 이게 그 성적이 안 나왔는데 새벽 훈련시 마필의 그 특징이 답보 변화를 잘 못했어요. 한쪽 발만 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새벽 훈련시 완전히 발바꿈이 좋아지면서요. 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면서 걸음도 스피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3번이라는 1급 마필하고 했는데 주폭이 오히려 더 앞서는 이런 거로. 그래서 이 7번 풍문호로가 확 뒤집어졌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찬스가 안 된다. 저는 그래서 7번 풍문호로를 훈련 우승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용병들이 탄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카일룸 여제하고 6번 채플 퀸이 안토니하고 다비드인데 물론 빅토리아가 탄 8번 라이징 삭스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안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제검을 받고 나오는데 제검 때도 약간 안으로 기대더라 이거죠. 그 반면 좀 더 뽑을 수 있는 거는 5나 6이 아직 실전 치른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뽑아낼 수 있는 전력은 안토니오와 다비드가 기승한 카일룸 여제하고 채플 퀸을 주목을 해주시라. 자, 서울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임재웅 전문가랑 전화 인터뷰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적중을 하면은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한다고 그랬고 틀리면 연구를 더 하라고 공부를 더 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적중을 원틀로 만들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 주는 토요일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일요일은 전화 인터뷰가 없습니다. 자, 임재웅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재웅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재웅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선 토요일날 승부경주 갖고 가서 적중을 만들어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배짜리예요? 그게 배당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 한 7배, 8배 정도 되는 배당을 제가 완틀로 맞춰드렸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라고 매치에 노렸었던 1번하고 붙여가지고 1, 12만권에 일단은 제로대 한 방을 때려드렸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한 방을 잡아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날 전화 인터뷰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요일날은 전화 인터뷰가 없으니까 더욱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서 다음 주 맞춰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경주를 푸는 열쇠 어떻게 풀 건지 설명을 좀 해봐요. 일단 이번 토요일 서울 이경주는 국산 6등급 1000m 별정 A 3세 이하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포인트는 배당입니다. 왜냐면 이번 경기 1번마 강호 개척부터 해서 외곽에 11 아쿠아스톤까지 어떤 마필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있고 하지만 이런 혼전도가 있는 경주를 제가 이 경주를 빠른 경주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는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복귀로 잡아낸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경기 흐름은 요즘에 잘 읽어야 돼요. 제가 경마 복귀를 하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1호 경마 때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에 뭐 승부를 걸지 않았던 지선이 기수의 뭐 김동수 기수도 원망이 많이 되지만은 어찌됐든 흐름 자체를 제가 못 읽었기 때문에 1회 경기를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서울 2경주는 반대로 갑니다. 아예 배당 경기를 골랐고, 자 복귀로 제가 밤새 하면서 한두의 마필을 잡아냈어요. 이번 경주, 이런 경주에서 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한 자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강호게이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아쿠아스톤까지 여기에 있는 마필을 전부 다 제가 보고 있는 배팅의 중심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잘라낸 마필을 잘라내고 배당으로 철저하게 이번 경주로 노림수 공략하면서, 이 경주 빠른 시간입니다만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역시나 기쁨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까지 적중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젊은 패기가 넘쳐 보입니다. 일단은 요즘 제 이 위님 방송에 와서 전화 인터뷰를 해서 50% 적중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적중률이기 때문에 좋은 적중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 동안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주 또 전화 인터뷰 상황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경주는 우리 임재웅 위원의 현장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0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서필호님. 예, 1번 정글 미트입니다. 자, 인기 많지만은 이게 강하게 아주 뭐 습도로 전력 질주를 한번 뭐 밀어봤는데요. 이게 고개가 조금 높은 게 지금 단점이지만 아직 탄력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매서웠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편성 6등급에서는 뭐 이 정도 거림이라면은 그냥 통과할 것이다. 자, 1번 정글 비트 훌륭 우승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지난번에 조정희가 기승을 하고 3착을 했던, 외곽 전결하면서 3착을 했던 3번 울트라 미사일이 남고요. 시네마 중에서는 9번 담원엔젤이라는 마필인데요. 휴양 이후에 나왔는데 휴양 전에 뛰면은 외산말들과 뛰었던 걸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또 휴양 때도 미래영웅이나 일곱말하고 뛰었기 때문에 바로 실전 적응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서필호님. 네, 12번 아르고 로켓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사인기가 있던 이런 마필이에요. 그런데 직전에도 이제 그 외삭기를 좀 보였던 마필인데, 이 사격 훈련 시 훈련 패턴이나 이런 것은 뭐 변한 모습은 없는데 이 사인기가 잡혔던 이런 모습이야. 주행이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면서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라, 자, 직접 보여준 걸음으로 보면 이 사인기만 잡혔다면 이 12 아르고 로켓은 여기서 뭐 당할 마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2 아르고 로켓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안쪽에 3번, 4번이에요. 금화산더는 뭐 1000m이기 때문에 앞뒤 안 보고 앞을 달려야 될 마필이고, 선행으로 그냥 내빼서 승부를 봐줘야죠. 지난번 이제 1300경주도 입상하고 지난번 1200경주는 힘쓰면서 외선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걸음이기 때문에 선행에 성공한다면 그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좀 덜덜하게 탔던 마필은 4번 천지보배인데, 최범민 기수가 금화선더로 기승을 안 하고 이 천지보배 가 있는 것도 또 볼만하네요. 그래서 3번, 4번이 일단 전개상 유리하다. 자, 5경주 갑니다. 1300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고, 이 5경주는 제가 중반장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만든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합니다. 허찬일의 준메인이기 때문에 서필현 의원님의 새벽 쪽에 추천만 한도 듣고 제가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상당히 혼전이지만은 이제 훈련 시에 좀 변화가 온 마필이 바로 7번 와일드 드래곤이요. 이게 뭐 기본 전력, 그 직전에 뛰었던 능력이면 상당히 뭐 잘 뛰는 능력인데요. 자, 이 마필이 직전보다는 상당히 활기가 좋아진 모습이요. 또 마차부차랑 병합시키면서도 은근히 대등하게 나가는 이런 걸음발이 되면은 7번 와일드 드래곤이 직접 부진했지만 이번엔 그 부진을 분명히 만회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5경주 중반장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입상을 하기 위해서 아주 팍팍 신경도 썼고 갈아놨고 복귀도 저한테 딱 걸려있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거의 종합지에 점들이 몇 개 안 박혀있을 거예요. 그 말이 이번 5경주에 강력한 승부를 걸고 나가니까 제가 노림수를 가질만 하죠. 중반장에 돈 되는 마필, 쩐이 되는 마필, 그 마필을 잡아놨기 때문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반장 허찬진이 준비한 준메인 상황 보는 경주인 줄 아시면 됩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1300m고요. 국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서필원님. 예, 5번 니케 스트리트입니다. 마필 이제 제공을 받고 나오는데요. 파이오윈드라는 뭐 지금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시키는데 은근히 물론 당연히 이제 걸음은 밀리지만은 은근히 잘 따라가는 이런 걸음이고요. 상당히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에요. 자,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니케 스트리트 이거는 뭐 우승까지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말보다는 3차 승군한 내각 끝판왕이 임기용 기수의 카드라는 게 좀 의외네요. 20조 마방 승부 기수들이 다 있는데 임기용 기수를 불러낸 걸 보면은 또 20조가 또 3차 승군한 말들 갖고 다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각 끝판왕을 신경을 써야 되겠고 3번 늘세찬도 장추열 기술의 변화라면은 조금 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7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7경주는 서필원 연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우선 제 추천만은 3번 심플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임기영 기수가 뭐 200승을 넘고 나서부터 뭐 파죽의 상종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뭐 되는 말들 싹싹 끌어오면서 뭐 이 정도 기사라면은 뭐 조만간에 뭐 500승도 바로 따라 붙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지난번 스위트리 휴머가 지난주 3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스위트리 휴머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3착을 했어요. 뭐 그 착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하고 비슷하고 준비도 잘 돼 있고 직전에 이미 3월달에 호흡 맞춰봤던 임기영 기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는 차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월 추천하면서 공은 서필원 의원한테 넘기도록 하죠. 예, 이 경주가 이제 1300인데 3번 심플라이프 리치로 4번 현무 그리고 8번 해오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를 모을 마필들인데요. 자,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런 부분이지만 서필원이 여기서 노리는 마필은 이런 인기마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스까지 가능한 마필이고요. 그동안에 그 마필이 뒤가 좀 흔들리던 모습이에요. 뒤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마필인데 이번엔 그게 상당히 안정됐어요. 그렇다면 직전보다 분명히 더 띄워주고요. 더 걸음이 나올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나 거리 적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는 마필이고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강력한 뭐 인기마 중배단에서로 한번 노리면서요. 인기마에 붙여서 압축 승부 이거 7경주 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7경주는 서필원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거리 17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 당근원차이 준비한 토요일 서울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한 4두 정도가 팔립니다. 4두. 그 정도 고만고만한 전력들의 마필들이 4두가 팔리는데 뭐 안 되는 말은 뭐 인기를 거의 강하게 끌 인기 1, 2권의 마필 한두는 무조건 도려낼 거예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될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복병으로 노리고 들어가야 될 복병 배당마까지 엮어서 3두 압축 구도로 제대로 된 전승시 쇼돌이 막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인기 1, 2권의 마필 한두가 날아간다. 저는 껍데기가 다 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만 심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렇게 바람 잡아주는 놈이 있다면 우리는 뒤에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마권으로 챙겨갖고 상황을 낸다. 인기마 한두 도려내고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연결되는 마권을 조합으로 제대로 전승시 쇼돌이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진의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입니다. 9경주로 갑니다. 1800이고요. 국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서필원님. 예, 일단 2번 해피 센세이션이에요. 센세이션. 직전 경주에도 걸음 변화 보였고 이번에는 아주 뭐 더 강하게 뭐 강구보 강한 훈련을 다 소화하고 나왔는데요. 탄력 지치지 않는 탄력 보여주면서요. 무난하게 그 강훈련을 다 소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도 어느 정도 분명히 걸음을 보였지만은 이번에는 3착이 아니라 자, 입상 내지 우승까지 강하게 도전하는 의지도 있고요. 마필 상식도 그만큼 끌어올려졌다. 자, 2번 해피 센세이션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8번 지상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의지 자체가 완전히 꺾여가서 승부를 지난주도 이제 지선이란 마피를 갖고 이제 그렇게 탔는데 동수가 물론 말이 현장에서 조금 삐쩍거리긴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인기마기 때문에 제가 당일 컨디션을 보고서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도 과한 인기가 실려서 추천을 했는데 역시나 삐걱거리더라 이거죠. 그런 정도면은 당일날 말상태 그 정도면은 사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배당판도 배당판대로 뚫려놓고 말도 상태도 좀 삐걱거렸고 말 타는 기수도 늦발을 하면서 바닥을 쓸어놨던 그 전적들 장난들 많이 치고 이러면 기수들 다쳐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하면서 능력을 좀 타줘야 되는 상황이고 8번 지상비행도 지난번에 능력을 다 끌어내지 않은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1800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잘 몰아줄 것이다. 자, 5월 12일 토요일 서울 식경주 서편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800의 1등급, 2등급 경주이기 때문에요. 능력으로 보여지면은 6번 티즈런 그리고 7번 스페셜러너 9번 구통사 요 세 두가 인기마입니다. 당연히 능력에서 앞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2등급의 그 편성 흐름이라는 거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컨디션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1등급의 가수도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필의 그 쉽게 해서 의지 이런 것들도 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서편원은 이경주가 좀 느린 페이스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강하게 한번 좀 노릴 마필이 있습니다. 자, 페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막판에 일격을 가할 마필이고 딱 1800의 적정거리 그리고 적정한 부담 중량을 딱 만났어요.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또 훈련 시의 모습도 딱 제대로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1등급의 가수도 이제는 해볼 만하다 하면서 마방에서도 상당히 의지 있게 훈련시켰고 말이 그만큼 좋아졌고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걸 노리고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당연히 중배당 이상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인기마 6번, 7번, 9번 이 세 뒤에서 주력 반주력이 나옵니다. 압축되는 승부고요. 3복승까지도 상당히 재밌는 승부이기 때문에 자, 서울 식경주 서평과 함께 좋은 선물 좀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11경주에서도 좀 배당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경주까지는 연달아서 한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경주, 11경주 토요일날 배수준을 치고 꼭 적중과 한 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토요일 11경주 갑니다. 12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토요일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서프리 위원님. 예, 이거 참 그 훈련으로 보면은 사실 한 마리 추천하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바로 11번 프로마테우스입니다. 이거 이제 워낙 뭐 요 근래 부진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뭐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훈련 시 직전보다 걸음의 변화가 확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금강제기는 상위군 2등급 마필하고 병합시키는데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일단 훈련 패턴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마테우스가 기본적으로 선행이면 선행, 취입이면 취입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상당히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한번 기수지만은 이렇게 마필이 살아났다면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저 위님 방송 이번에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1 프로마테우스 어떤 승식으로 해도 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입상 가능한 전력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이 말은 제가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제가 대구라 상황을 만들었던 마필입니다. 4번 불멸의 제왕이 되겠는데 너라는 축제 불멸의 제왕이 한방 막건으로 제가 꽂으면서 87.7배 쌍승식은 153배짜리를 원틀 막건으로 꽂아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불멸의 제왕을 제가 데뷔전에서 입상한 이후에 몇 번을 쫓아갔는데 말이 완벽한 상태에서는 좀 모자랐고 말 모으는 모습도 상당히 좀 냄새가 났었는데 신지가 3월 25일날 경주 때 만지면서 복귀 상황으로 또 걸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목 놓아 추천하고 목 놓아서 외치면서 대구라 상황을 만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불멸의 제왕을 추천 안 할 수가 없네요. 모래를 안 맞으면 더 좋고 모래 맞아도 더 뛸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불멸의 제왕을 한 번 더 추천을 합니다. 직전 살아난 근성이라면 연투는 쳐줘야 된다라고 평가해서 불멸의 제왕을 추천드리면서 토요 경마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좋은 내용, 새벽에 이슬비 맞으면서 봤던 새벽 조교 내용, 그 다음에 또 눈 비비면서 밤새 봤던 복귀 내용 전달해드렸으니까 좋은 결과들 내시기 바랍니다. 일요경마에서 찾아오죠.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전문위원 신사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도 신사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아직 경마 시작 전인데 주말에 비 소식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뭐 오늘까지는 목요일 저녁까지 괜찮아 보이고요. 주말에 한 일요일쯤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뭐 특별하게 비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비가 오면 최근에 좀 약간 날씨가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좀 안개 같은 게 약간 좀 지난번처럼 안개가 약간 좀 변수가 있긴 하겠는데요. 뭐 아직 비가 많이 온다는 그 정도의 뭔가는 없기 때문에 한 일요일 정도에 좀 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 시작 전에 서두에 제가 이번에 이제 상시심의에 걸려서 기승정지 먹은 곽영남 기수하고 또 상시심의에 들어간 정명일 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주가 1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뛰었던 경주예요. 그 희한하게도. 그래서 1경주는 경주를 풀면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면 금요일 날 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긴 그렇고 어차피 경주에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설명을 좀 하면 되겠는데 철퇴를 가해야 될 애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유예를 시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승정지. 며칠 먹었죠? 예. 곽영남 기수는 기승정지 8일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이 추진 동작 불량 이런 판정에서는 사실은 기승유예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뭐 추진 동작 불량이지 말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신고를 뭐 한 주 더 뭐 대상 경주 나간다, 뭐 이번 주에 뭐 유령 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 유예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 8일 먹었던 말이 특기생이 뛰었던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 특기생하고 대끼리 막권으로 팔렸던 쾌속전함이란 마필을 탔어요. 그때 경마팬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그때는 이 전현준 기수가 특기생에 기승을 하고 쾌속전함 대끼리 막권 3배짜리에 곽영남이가 타서 추진동작 불량으로 인해서 8일 상시심의 정기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특기생을 지금 곽영남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진짜 골머리가 아파요. 또 게다가 이 특기생은 앞에 가는 말이기 때문에 땡겨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잡아 뺀다면 앞장법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탈 상황이 놓여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쾌속전함이 기승정지 8일을 먹었을 때 특기생에 붙여서 때린 말이 누구냐? 이게 오잖아요. 지금 9번 시오름 정명일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명일이는 5월 5일날 경주 때 애월대로란 마필 갖고 또 상시심의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속이 다 훤히 드러나다 보이는 이런 내용을 할 때 제가 볼 때 이놈들이 과연 이게 지금 짠 것이 아니냐라고 나올 생각이 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얘들 둘은 예전에 정지까지 먹었던 애들이죠? 예, 제가 최근에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분명 제 기억에 이렇게 상시심의에 걸려서 면허정지와 기승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불과 한 2년 전입니다. 이 정명일 기수는 시계탑으로 시계탑 초중반부터 결승선 직선주로까지 뭐 추진불량으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받았던 내용이 있고요. 불과 2년도 안 돼서 또다시 또 이렇게 상시심의에 올라가게 됐고 곽영남 기수도 2016년 역시 뭐 2년 전입니다. 2년도 아직 채 안 된 때 그 명품항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석 선물로 해서 추천드렸던 그 경주의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을 갖고 또 직선에서 땡기다가 또 걸려갖고 기승정지 10일 사실은 이 당시에는 면허정지가 나왔으면 기수 면허를 아예 뭐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승정지에서 뭐 좀 적당히 타협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똑같은 기수들이 지금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상시심의에 올라와 있다. 상시심의로 기승정지를 갖고 있다.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이렇게 좀 단골 기수들은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면허 갱신 때 약간 좀 불이익을 준다거나 좀 경주로에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사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내사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특기생 경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체 경주입니다만 대끼리 막건이 쾌속전함으로 팔렸을 때 이게 인기 5위로 팔렸어요, 시오름이. 근데 바람이 굉장히 불었던 이 배당판입니다. 이 배당 상황이 4.9배 복숭식 마감이면은 이거는 뭔가 이게 아무게 손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승전결 8일 줘갖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사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수다를 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또 하늘에서 벌을 내리듯이 또 그 했던 버릇이 있으니까 또 애월대로 같은 경우도 또 추진불량으로 지금 상시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5월 5일날. 그래서 이것도 참 고무적인 경주가 되겠네요. 2하고 9가 어떻게 타나 또 잘 봐야 됩니다. 이는 지금 8일 정지 먹어갖고 정지 유예를 만들어 놓고, 시오름은 지금 상시심에 들어가 있는 애고, 이게 참 골 때리는 상황이죠 지금. 예. 또 특기생은 또 원래 그 전현준 기수가 전담인데, 예. 하필 또 이경주의 전현준 기수의 소속주 말이 와호장령이 있다 보니까, 예. 또 전현준 기수 또 자기 또 마방에 그 말을 또 기승해야 되기 때문에 특기생도 지금 처음 타는 광명남 기수라서 또 만에 하나 입상에 실패한다 해도 말에 특징을 몰랐다는 이런 변명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런 인기 말들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고민될 거 없이 그냥 놓고 추천해요. 했다가 안 가면은 또 이놈들 벼락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와정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뛴 거 보니까 외곽 선두권에 섰는데 이번에 이 특기생하고 색달공주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와우정령 같은 경우는 고개가 높더라 이거죠. 고개가 상당히 높은 주행이기 때문에 결승선 앞에서 뛰는 거 보니까 고개가 들려서 뛰더라고요. 원래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 말이 보면 말 능력이라든가 혈통은 모양은 좋은데 말이 좀 안으로 많이 기대려고 하는 또 그런 주행이 심하다 보니까, 또 그걸 잡아채다 보니까 말이 안으로 기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또 땡기다 보니까 좀 말과 기수와 좀 싸우는 과정도 많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고개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좀 주행이 불량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색달공주의 선행방수는 어떨까요? 색달공주가 선발력도 상당히 빠른 말인데, 항상 이 김일환 기수가 출발이 늦어요. 김일환 기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게이트 이탈이라든가 초반 한 50m 구간의 추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 이후에 밀어붙이는 그런 스피드는 상당히 뛰었는데, 약간 좀 기수와의 호흡이 약간 좀 체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안쪽에 2번마 특기생, 1번마 3자 비행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3번 색달공주가 좀 강력한 선행 말머리가 나온다면 좀 상대마에서 좀 재밌는 말이 되지 않을까, 저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요. 틀리더라도 2를 놓고 틀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되나 타나 한번 보려고요. 8일 정지 먹은 애가 과연 인기말 기승에서 어떻게 타나. 물론 예전에 김한철 마방의 광영남 조합으로 인기막은 못 들어온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또 게다가 아까 말대로 전현준이가 타던 말을 지금 와종령으로 갔기 때문에 냄새도 납니다만, 8일 정지 먹은 애가 과연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서라도 저는 2를 놓고 가야 될 거고, 또 9번도 어떻게 타나 또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게 연결이 돼서 1경주는 그런 흐름을 먼저 읽어봐야 될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2경주입니다. 900m하고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신사고 위원이 빠르게 좀 잡았네요. 메인 승부를 2경주 900m 경주를 잡았는데,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좀 전반부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는데요. 후반부에 일단 대상 경주라든가 제주와 오픈 경주는 좀 그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승부를 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현장 흐름을 보면서 좀 결정을 할 거고요. 전반부에 2경주와 3경주 정도가 인기만 안에서 공략이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적중, 그리고 추천 마필 중에서 한 3마리까지 모두 다 적중이 나온다면 3복승까지 이어지면서 전승시까지 노릴 수 있는 또 그런 조합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경주가 2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노리는 충마가 있고, 역시 상대마에서도 이번 경주 조건과 컨디션 유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인기만 안에서 적당히 잘 압축을 해서 모든 승식 적중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3도 압축 구도로 가서 전승시 쇼돌이 막권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자, 2경주 신사고 위원 준비한 회심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같이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갑니다. 1000m고요.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 추천마는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렸습니다. 호재인데 타는 걸 보니까 얘가 이 문현진이가 사실 말을 제대로 몰면은 제주 갑이에요. 지금 있는 애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잘 탑니다. 근데 또 인기만 기승해갖고 어영부영 탈 때는 또 속상할 정도로 또 못 들어온 경우들도 또 다분히 있어요. 그게 빈도수가 그래도 요즘은 들어오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이거 지난번 4월 28일 경주 때 보면은 의지가 완전히 꺾인 모습으로 말을 탔기 때문에 일본 호재의 강력한 승부를 기대해 봅니다. 자, 신사고 의원. 예, 저 8번만 태왕건인데요. 태왕건이 지금 시험 갔다 와서 한번 적응을 했는데 아예 뭐 초반부터 출발하면서 좀 의지 자체가 꺾인 내용이었고 맨 승리권에 있다가 마지막에도 약간 좀 많이 안으로 기대면서 시원스러운 추임력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뭐 경주 적응도 했고 이번에는 한 단계 밑에 레벨인 3,000점 이하 경기에 오면서 물론 뭐 부담 중량도 높습니다만 일단 한번 경주 경험도 했고 지금 기수까지도 지금 전현준 기수 6조 가방에서 전현준이를 자주 이렇게 불러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최근에 이렇게 전현준 기수를 세웠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기수 교체 상당히 좀 이색적인 기수 병정 이런 부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8번 태왕건의 좀 변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소치대 선행빵수는 어떻게 봐요? 물론 뭐 여기서 선행은 일단 사소치대가 나갈 것으로 보고요. 부담 중량이 좀 높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이만에 뛰어왔던 레벨도 역시 뭐 좀 4,000점이라든가 상위권 말들과의 경주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체 편성의 레이스다 보니까 물론 이 말이 좀 기복이 있는 게 최근에 좀 선행 가서 직선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좀 많이 주행을 거부하는 좀 이런 새로운 악벽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악벽이 한동안은 고쳐졌다가 다시 또 예전에 또 안 좋았던 그런 악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또 이번에 주행 검사라든가 훈련에서는 점점 그러한 또 악벽도 약간씩 지금 보완이 되는 또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7번 사소치대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한결 악벽은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약간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경주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거리 1200 3세 이상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 당근어차에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오늘 5개 경주 중에서 혼전도가 좀 높은 그런 경주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마필들의 부중도 따져야 되겠고 마방 승부 의지도 따져야 되겠고 여기에 또 마필들 복귀까지 따져내면은 혼전 구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주 4경주 배당판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중배당 막권 이상씩 배당판이 열릴 텐데 승부의지 없는 마필들 도려내고 승부의지 강하게 나온 마필들 가운데 복귀상 요주의 마필을 플러스 시켜서 제주 토요일 메인 승부 경주를 제대로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 부는 인기 마필들은 소리소문 없이 도려내면서 승부의지 강한 복귀 강도가 높게 나온 마필로 엮어서 전승식 쇼더리 막권까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요. 제주 경마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5경주, 제주 4경주 허찬디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가 되겠고요. 1700 한라마 1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신사고 의원 추천마 먼저 한 마디 들어보죠. 강하게 노리는 마필 한두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 10번만 신가속도입니다. 신가속도는 지난번에 안덱스 기수가 상당히 몰이 좋았고요. 역시 부담 중량도 그 당시 부담 중량이 다 높았던 말들 다시 부담이 내려간 상황인데 부담 중량도 지금 마이너스 14kg가 돼 있고 일단 기수만 저는 한영민 기수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소속주 말들이 지금 2마리가 나오면서 또 타조 기수, 안덱스 기수가 올라왔고 최근 들어 많이 급격하게 지금 승부를 하라든가 마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10번만 신가속도의 추입 승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송악창가는 어때요? 장우선이 부중이 다 동일 부중으로 거의 뛴다면은 사실은 경주 훈련을 보기 전에는 이 송악창가를 노려야 된다 하는 어차피 지난번에 경주 전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외곽에서 의미 없이 애가 약간 좀 경합성이 좀 그런 경기였고 부담이 높다 보니까 적당히 몸만 풀어갔던 그런 경주였는데 이번에 훈련 때 느낌은 사실
지난번까지 상당히 우수했던 느낌인데 이번에 훈련 때 느낌은 지난번 비해서는 약간 좀 덜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그 이상의 지금 컨디션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그게 현재까지 저는 성학차가 좀 현장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계상이나 최근에 좀 패턴상 물론 뭐 성학차가 이번에 기회가 온 말은 맞긴 한데 훈련 때 컨디션이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좀 현재까지 좀 이 말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제 추천말은 제 관리말을 가동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경주 모두 승부를 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6번 미인세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앞에 일찍 서둘러서 붙이면서 미인세상 같이 타지 않았다. 미인세상 같은 경우는 이 한 발을 주특기로 써야 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이따가 결대로 따라오다 한 발을 쫙 뽑아줘야 되는데 두 번 경주 타는 게 모두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상 경주를 노리고 작업에 들어가 있는 말이 6번 미인세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단독 선행을 받을 수 있는 말이 2인가요? 보물단지? 예, 뭐 보물단지와 성화차가 2번, 4번의 좀 선행 경합으로 성화차가 어떨지 넘어갈지 따라갈지 이게 좀 의지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보물단지 일단 앞에 가긴 가는데 이번에 또 지난번에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좀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지 약간 좀 다운된 느낌은 있더라고요. 지금 소속 쪽에서 지금 김진호 기수가 특별 경주 때는 지난번에 앙대로 치러졌던 경기에서는 미인세상과 보물단지 중에 김준호의 선택은 보물단지였습니다. 미인세상을 지금 타주 기수로 올렸는데 한 달 사이에 지금 김준호가 보물단지가 아닌 미인세상에 올라간 게 그게 약간 좀 이 기수가 보는 컨디션도 보물단지가 약간 좀 그전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좀 그런 판단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왜 물어보냐면 보물단지는 지난번에 배당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진주만이 상당히 가는 배당으로 팔렸고 앞에 나가는 보물단지는 역시 배당판도 높으니까 진주만이 선행을 나가니까 그냥 바로 꼬꾸라지더라 이거죠. 그거는 뭐 아까 본 대로 상태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꺾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거나 보물단지 미인세상에서 김준호의 선택은 미인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미인세상을 택합니다. 자, 신사부위원 수고했고요. 네네. 예, 아직 금요일 토요일 경마 시작 전인데 제주 경마 열심히 연구한 자료 경마 팬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줬으니까 본인도 윈, 그 다음에 경마 팬들도 윈이 날 수 있게끔 금요일 토요일 모두 윈을 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 내용들 갖고 좋은 결과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